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국채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3.2 구간까지 하락했던 것이 또다시 3.5 구간까지 올라선 모습이겠고, 은행 위기가 진정되면서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압력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요, 5월에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동결 가능성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횡보 구간이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면서 연준 위원인 마이클 바 부의장이 상원에 출석을 해서요,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 은행 파산을 계기로 자본과 유동성 규제를 강화할지 검토하겠다고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런 규제 강화 소식에 은행주가 다시 발목이 잡히면서 은행주들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EV 섹터주도 같이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마이너스 2.63%, 테슬라는 마이너스 1.37%, 루시드는 마이너스 7.25%가 하락을 하였는데요. 루시드는 애프터장에서 플러스 0.26%가 상승을 하면서 7.57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한 루시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EV 감소로 1,300명의 근로자를 감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인력의 약 18%에 해당되는 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터 롤린슨 CEO는 직원들이 보낸 서한에서 임원을 포함한 거의 모든 조직과 직급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요. 현재 중요하지 않은 모든 지출을 검토를 하여서 비용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직원을 7,200명 정도 보유한 루시드 그룹인데요. 인건비 등 관련 비용으로만 24에서 30밀리언 달러가 발생을 하는데 1분기까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달에 리비안도 직원의 약 6%를 해고할 것이라 밝히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루시드도 이를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리비안처럼 여러 악재 등이 겹치고 있는 중이지만요,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해고되시는 분들의 마음은 무슨 말을 해도 위로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오더플로에서는 이러한 여파로 매도세가 몰리면서 다시 한번 약세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1분봉은 나스닥의 흐름도 있었겠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8%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7.42불까지 터치를 하였습니다. 1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악재라 마음이 좀 찹찹하고요. 기분 좋게 끝나야 했던 1분기, 2분기부터는 재정비해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봅니다. 리비아는 현재 저가인 상황에서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지 않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자 거래에서 컴백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고 있고요. 빠르게 진행되는 현금 소각, 이로 인해 주식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과연 1분기 시장 점유율 승자는 테슬라, GM, 리비안 누가 될 것인지 살펴보면
테슬라는 제너럴 모터스가 판매를 주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2023년 1분기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했고, 시장 점유율은 2022년 3.8%에 비해서 1분기에 5.1% 점유율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는 거의 이제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서 제조를 늘리고요. 유럽 고객을 위한 중국산 차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중국 리스크를 해결을 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겠고, 사이버 트럭 또한 올해 가장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2023년 가장 기대가 되는 EV 차량을 살펴보면 총 8대의 차량에서 미국, 한국, 독일, 영국 및 중국 모델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으로 이제 가장 많이 검색을 한 수치인데요. 1위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정말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몇 년씩 출고 지연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단차라든지 품질 문제 등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인기는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위는 벤츠 EQS고요. 지프도 있고 아우디, 기아 EV9, 6위가 루시드 그래비티였습니다. 순위권만 본다면 한참 그래비티에 홍보를 해야 하는 순간인데요. 그래픽 차량만 선을 보인 후 이렇다 할 내용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장막 차량이 돌아다녀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자들도 그래비티 SUV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인기는 아니더라도 2위권에는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비아는 이제 8,145대가 판매가 되면서 563.8%의 판매 증가량을 기록을 했지만 구글 검색 엔진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고요. 같은 기간 루시드 에어는 판매량은 192%가 증가한 1344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에어 차량에 대한 이벤트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검색 엔진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겠지만 순위권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이제 애플 카플레이 업데이트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리뷰 등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에어 차량에 잘 맞고 예쁘다는 평가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발전된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X가 안전벨트 결함이 발견이 되면서 수익성과 안전성까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조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최근 EV 차량 가격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수익성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EV 제조업체까지 타격을 주면서 꼭 이래야만 했냐 싶네요. 이번 안전벨트 결함 또한 무선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도 여러 차례 OTA를 통해서 해결을 하였던 만큼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루시드도 이번 리콜 사태로 최대 637대의 차량이 리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무선 OTA를 통해서 237대의 차량이 현재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637대보다 더 적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리콜 사태,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시 한번 무선 OTA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계기로 업데이트 하나만으로 차량의 문제점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 EV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다 같이 잘 한번 이겨냅시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